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미국 대선 특집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듭시다. 이 가족 측근들과 함께 등장한 트럼프 후보 승리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명확하게 못 박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연단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후보. 두 번이나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사상 최고의 정치 운동이라고 평하며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single day I will be fighting with every breath in my body. 이민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선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트럼프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 최대 승부처에서 승기를 잡자 인근 컨벤션 센터로 이동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연설에선 공약이었던 자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rt by all putting America first. We have to put our country first for at least a period of time. 연설 무대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부통령 후보인 벤스 상원의원 부부, 참모진도 모두 올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교인 워싱턴 하워드대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개표 상황을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 하워드대 앞에 최주연 워싱턴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최 특파원, 해리스 후보는 아직까지 안 나온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해리스의 모교인 하워드 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해리스는 원래 이곳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본 뒤에 연설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행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잠정 연기되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경찰들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미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 해리스 선거 캠프의 공동의장이 연단에 나타나 투표 결과가 모두 집계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연설 계획을 취소하고 날이 밝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사실상 행사를 종료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있던 해리스 지지자들 사이에선 경합주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핵심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땐 일부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현장에는 안 왔더라도 어쨌건 선거 승복을 하느냐 이 부분이 또 관심일 것 같은데요. 아직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까? 네, 예상보다 개표 결과가 좀 더 빠르게 나오면서 해리스 입장에서는 입장을 밝힌 시점을 놓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선거에선 나흘이나 걸렸었던 펜실베니아 결과가 빠르게 공개되면서 캠프 내에서도 패색이 감돌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상황을 두고 미국 현지 언론은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패배가 확실해진 뒤 행사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리스의 연설 일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 이 경합주 7곳에 달렸었는데요. 뚜껑 열어보니 경합주 어땠을까요? 현 시각 그 경합주 개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7개 경합주에서 승리했거나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경합주 중 가장 먼저 트럼프의 승리 소식이 들린 건 남부 선벨트의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현 시각 개표 상황 살펴보면 트럼프가 51%의 득표로 해리스와의 3%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 곳으로 이번에도 변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럼프의 승리 소식이 나온 건 흑인 인구가 많은 조지아주였습니다. 미국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단위 출구조사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 트럼프가 흑인 남성으로부터 20% 정도의 지지를 받은 게 승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주들에서도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접전일 거란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개표 내내 트럼프는 우위를 지켰습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를 위해 필요했던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이른바 러스트벨트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선거인단 19명이 걸려 있어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펜실베이니아를 트럼프가 승기를 잡으면서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선 기간 내내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던 펜실베이니아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이어서 서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nd we need everyone in Pennsylvania to vote because you are going to make the difference in this electio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Pennsylvania.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는 백악관 입성의 핵심 사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선거 하루 전날까지 직접 찾을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는데 승리의 기호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펜실베이니아주 개표가 시작된 지 약 5시간 20분 만인 우리 시간 오후 3시 20분쯤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며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우리 시각 오후 6시 기준 개표가 96% 진행됐는데 트럼프는 득표율 50.7%를 기록하며 해리스를 2.5%포인트 차, 약 17만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CNN, AP 등 주요 매체들도 트럼프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속한 펜실베이니아는 노동자 계층 유권자가 많아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4년 전 2020년엔 1.17%포인트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빼앗기며 재선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재탈환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승기를 잡게 됐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더 힐은 특히 올해 7월 트럼프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한 곳이기도 하다며 펜실베이니아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이 남달랐음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4년 전엔 트럼프 후보를 떨어뜨렸던 미국인들이 이번엔 다시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어 보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에는 미국 유권자들의 조 바이든 정권 심판 심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공개된 CNN 출구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해리스도 이런 책임을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20% 가까이 폭등한 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트럼프 지지 요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등을 중요 이슈로 꼽았는데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에서의 무력 충돌에서 미국이 더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노선도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And I'll get the war with Ukraine and Russia ended. If I'm president-elect, I'll get it done before even becoming president.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주석, 북한 김정은 등을 상대할 이른바 스트롱맨에 대한 선호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한 유권자들의 미묘한 표심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한번 백악관 입성으로 이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이 시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도 개표 첫날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뒤집혔었다. 이번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4년 전과 달라진 대선, 이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년 전 대선 당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한 건 개표 시작 11시간 만입니다. 개표 초반 트럼프에게 계속 뒤처지다 선거인단 불과 11명 차로 뒤집기에 성공한 겁니다. 올해는 11시간이 지났지만 트럼프는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반전 없이 승리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43명을 앞서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대선과 달리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었던 것은 집계에 품이 많이 드는 우편 투표 비율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엔 코로나19 탓에 당시 유권자의 43%가 우편으로 투표했는데 올해는 20%에 그친 겁니다. 또 트럼프는 4년 전 근소한 득표 차이를 보인 핵심 경합주들에서도 3에서 4%포인트 차이로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트럼프는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었는데 4년 전 조지아는 불과 0.2%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는 1.5%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던 곳입니다. 외신들은 4년 전에 비해 흑인 남성의 트럼프 지지가 크게 오른 점을 승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만하고 거침없는 스타일과 경제 호황에 대한 약속이 흑인과 라틴계 남성들에게 특히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예상외로 싱겁게 끝날 것 같은 트럼프 후보의 대승, 차두현 아상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곽정아 외교안보국제부 차장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언론들이 거짓말하여 꼴이 됐어요. 사실 어제만 해도 오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며칠 걸릴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위원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금주 월요일부터 조심스럽게 그래도 이 해리스 후보가 네. 신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했고 네. 오늘 오전까지도 아마 이게 접전이 될 거고 결국은 그 2020년 선거의 재판이 될 거라고 봤는데 네. 보기 좋게 빗나간 거죠, 사실은. 완전 빗나가신 거네요. 예. 근데 이렇게 빨리 자 일단요, 곽 차장님. 네. 자 예상을 깨고 경합주 7곳에서 트럼프가 싹쓸이를 한 꼴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이든 정부의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됐는데요. CNN이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 정권 심판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집권 시절이 살기 좋았다는 인식이 컸던 겁니다. 경합주 중에 경합주, 선거인단 19명이 걸려있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 경제와 직접 연관 있는 일자리 민심들이 등을 돌린 게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지금 예상이 빗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빗나갔다고 보십니까? 어느 부분이 이게 표심이 딱 반영이 된 거예요? 일단은 그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애초에 그 이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 그 해리스 후보로 교체된 이후에 네. 그 굉장히 기대가 높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3가지 정도를 간과한 게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네. 그 바람 자체를 이어갈 만한 네. 그 뚜렷한 정책적인 그 이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정말 나아지겠다라는 확신을 줄 만큼 확실한 그 이 어떤 네. 정강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그 트럼프 후보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러면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이루는 게 뭐 있느냐. 네. 그거를 먹힌 거네요. 부각을 못했다라는 게 있죠. 그럼 결국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번이 네. 이 해리스 부통령과 당선될 경우에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 이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럼 앞에 네. 있는 정권 심판의 그 이 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표를 안 찍게 돼 있죠. 네. 마지막 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샤이 트럼프 얘기하는데 네. 엄밀하게 하면 샤이 트럼프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네. 여러 가지 자기 평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놓고 지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도 20표가 나왔지만 사실은 저는 샤이 트럼프는 아니라고 봐요. 샤이 트럼프는 아니다. 예. 예. 그동안 표심을 못 정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리 뽑을까 저리 뽑을까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여론조사 때 이동을 자기 입장을 변화시킨 것도 있고요. 네. 결국은 당초에는 그다음에 조사 때는 해리스를 찍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확신이 안 가니까 그냥 기권하거나 안 찍은 네. 거죠. 트럼프를 찍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잘했다기보다 바이든, 해리스 두 후보가 별로 보여준 게 없다. 그리고 정권 심판까지 겹쳤다. 네, 그게 정확할 거예요. 네, 그럼 곽 차장이 보기엔
트럼프 후보가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어요. 그럼 전략이 먹힌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민자 문제가 가장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IT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유언비어를 주장할 만큼 불법 이민자를 강하게 추방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미국 피가 오염이 된다, 나쁜 유전자라고 막말을 퍼부었던 게 사실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소가리를 했던 미국인들의 표심을 저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종별로 따지면 좀 해리스 후보가 좀 이렇게 약자들이 많이 가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닌 겁니까? 아니, 사실 트럼프로 말하자면 전통적인 지지층은 백인, 저소득층, 그리고 남자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의외의 우군이 생기는데요. 2020년 대선과 비교했을 때 백인 유권자층에서는 호감도는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라틴계 유권자, 흑인 유권자 집단에는 호감도가 조금 올라간 모습이 보입니다. 백인이나 흑인 같은 인종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사실 완전히 틀린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계가 안 된 겁니까? 사실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네. 2016년에도 이어서 샤이 트럼프들이 이번에도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존재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NYT 경합주에서 보면은 백인 민주당원이 백인 공화당원보다 여론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게 나옵니다. 해리스 지지자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트럼프 지지자면 아예 응답을 안 했다는 거죠. 뭐 나라를 불문하고 여론조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과는 잠시 뒤에 또 미국 대선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투표 전 상당수 유력 언론들이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는데요. 반면 해외 도박사들은 일찌감치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베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보다는 돈이 걸린 베팅 사이트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치 전문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의 홈페이지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하던 대선 예측이 10월부터 트럼프 후보의 우세로 기운 뒤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명 베팅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부터 트럼프에 베팅하는 사람이 늘더니 점점 격차를 벌입니다. These polls will never be accurate. You follow the money. 54% is betting on Donald to win. 기성 언론의 여론조사는 달랐습니다. 미국 CNN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한 결과 해리스 후보가 응답자의 46%로부터 긍정적인 견해를 얻어 42%를 얻는 데 그친 트럼프 후보를 따돌릴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7대 경합주의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 해리스 후보가 4승 2무 1패로 우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인 PBS와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 BBC 등 세계 유력 언론들 역시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세계 유수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베팅 사이트 예측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금융자산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가가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자세를 줄곧 유지해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 사상 최고가를 넘겼습니다. 이더리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띄우고 있는 도지코인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원화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은 1억 원대를 다시 뚫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그 친가상자산 관련된 공약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가상자산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 역시 대선 당일 3.5%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CEO인 머스크는 총 2천억 원 가까운 비용 지원에 직접 유세까지 나설 정도로 트럼프 당선에 올인해왔습니다.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전기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선물을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선거가 치열했던 만큼 미국 사회의 갈등의 골도 깊었습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폭탄 테러 위협부터 가짜 정보까지 각종 사건 사고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투표소 폭탄 설치 위협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최대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조지아, 미시간 등 4개 투표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전달된 겁니다. FBI는 상당수가 러시아 이메일 도메인에서 비롯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실제 폭탄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조지아주 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자들이 일시 대피하며 30분 정도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do intend on doing our best to locate who made the threats and prosecute them fully. 수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는 한 남성이 횃불과 조명탄을 들고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주에서도 한 남성이 투표소를 불태우겠다며 위협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허위 정보도 전례 없이 퍼졌습니다. FBI가 대선 관련 총격 위험 때문에 오는 11일까지 학교 수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떠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가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선거 사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Philadelphia elections are safe, simple, and secure, and they have always been. There is no cheating, there's no smoke to it.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정보가 난무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45대에 이어서 4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징검다리 당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부동산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 TV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은 뒤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의 인생을 문예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1946년 뉴욕 부동산 재벌 가문의 넷째로 태어난 트럼프는 뉴욕의 낡은 호텔을 사들여 지금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탄생시킵니다. In probably New York City's most important area, the Grand Central area, all of this is going to combine to make probably the most successful hotel, one of them in the country, we feel. 이후 트럼프 타워, 카지노, 항공 등 다른 사업도 연달아 성공하며 1989년 순자산이 15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2004년에는 어프렌티스라는 오디션 TV 프로그램에서 넌 해고야라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You're fired. 그런 트럼프의 인생의 변곡점이 된 것은 2015년입니다. I am officially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의 파격적인 정책으로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Have a chance, but we knew we were going to win, and we won. 그러나 재임 중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두 번째 대선 도전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백악관을 내줬습니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는 투표용지 폐기, 선거인단 명부 조작 등 여러 가지 불법 행위로 4개의 형사소송에도 휘말렸습니다.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대권의 꿈을 접지 않은 트럼프는 올해 7월 유세 도중 총기 피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주먹을 들어 올리며 굴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대세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에 직면한 민주당은 후보까지 바꾸며 맞섰지만 결국 트럼프의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백악관 재입성이 유력해지면서 핵심 참모와 가족 등 트럼프 사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기 정부 때와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오늘 지지자 연설 때 트럼프 후보와 함께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단연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특히 가족은 핵심 실세인데 트럼프 후보는 부인 멜라니아부터 추켜 세웠습니다. I want to also thank my beautiful wife, Melania, First Lady, who has the #1 best-selling book in the country. Can you believe? Works very hard to help people.
트럼프 후보는 3남 2녀를 두고 있는데 2기 행정부 문고리 권력은 1기 때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기 때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퍼스트 도터로 불린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이번엔 정치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무대 오른편 선거 스탭들과 함께 서 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인 나이와 금수저를 보완해준 부통령 후보 벤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He's turned out to be a good choice. I took a little heat at the beginning, but he was. I knew the brain was a good one, about as good as it gets. 선거 캠페인을 총괄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수지 와일스도 마이크 앞에 세웠는데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충성심을 기준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거금을 쏟아부으며 트럼프 후보를 지원한 인물,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승리 연설에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머스크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 1등 공신으로 일론 머스크를 언급했습니다. A star is born, Elon. Now he is. Now he's an amazing guy. He spent 2 weeks in Philadelphia and different parts of Pennsylvania campaigning.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번 대선 트럼프의 최대 후원자 중 한 명입니다.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 모금 단체를 직접 설립해 운영했는데 약 2천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만 쓴 게 아니라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통신 시스템인 스타링크를 제공하는 등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트럼프는 치켜 세웠습니다. Said only Elon can do this. It must be an Elon. Very important man happens to be here. And that very important guy, one of the most important people in, I would say, the country, actually. 오늘도 머스크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트럼프 바로 옆에서 식사하는 등 실세임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SNS에 로켓 사진, 싱크대를 들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합성 사진을 올리며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승리하면 머스크에게 개혁을 위한 정부효율위원회를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라는 숙제가 남습니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을 포함해서 총 4차례나 기소됐는데요. 당선이 확정되면 셀프 사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총 4차례 형사 기소됐는데 일부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연방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자이자 피고인인 트럼프가 셀프 사면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신임 법무장관 임명을 통해 소송을 무력화하거나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방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ou're either going to have to pardon yourself or you're going to have to fire Jack Smith. Which one will you do? It's so easy. I would fire him within 2 seconds. 지난해 6월 미국 정부는 트럼프를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와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한 돈을 지급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총 4차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기밀 유출 혐의는 기각됐고 다른 재판들도 면책 특권과 선고기일 연기 등으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주 법원 재판의 경우 법무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개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한 만큼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대선과 함께 상하원 선거도 함께 치렀습니다.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해서 4년 만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원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연방 상원 선거에서 최소 51석을 확보하며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친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체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오하이오와 웨스트버지니아주 의석을 확보하며 내년 1월부터 다수당이 바뀌게 됐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건 4년 만입니다. We have taken back
control of the Senate. Wow, that's good.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임기 2년의 하원과 달리 한꺼번에 선출하지 않고 2년마다 3분의 1씩 뽑습니다. 34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현역 의원 선거구 11곳을 모두 수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I want to thank every Texan across our great state who has stood with us in this fight, who worked and who fought for Texas. 다만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435명 전체를 새로 뽑는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과반인 218석에는 미치지 못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석권할 경우 트럼프 후보의 국정 운영에 강한 추진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오늘 상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3년 전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쓰레기를 줍던 앤디 김, 120년 재미교포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앤디 김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후보를 꺾고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미 의회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이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I'm a public school kid, a son of immigrants. My parents immigrated to this country 50 years ago. I come from a family of political nobodies. But I'm proud that we can step up and show that, I have as much right to be able to represent the state as anybody else. 이민 2세대인 김 당선인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거친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힙니다. 2018년 11월 뉴저지주의 첫 아시아계 연방의원을 시작으로 3선을 지내왔습니다. 이 지역구는 백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더 눈길을 끌어왔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을사당에 난입한 다음 날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상대 후보의 건강을 챙기는 인간적인 면모도 화제가 됐습니다. You okay? Are you okay?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로 주목받은 김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 시 한국에게 불이익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What Trump tried to do was, extort money from South Korea for the military and other things like, he didn't treat South Korea with respect.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기득권을 혁파해온 앤디 김 당선인, 상원 의원으로 어떤 역사를 써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다시 곽정화 차장 나왔습니다. 아직 트럼프 시대가 다시 열린다는 게 딱 감이 오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경제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트럼프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미래입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해왔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매번 높은 관세를 매겨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왔는데요. 들어보시죠. Make your product here in America and only in America. So we're going to charge tariffs to all these foreign countries that are coming in and ripping us off and taking our jobs and destroying our manufacturing. 하지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가 자국의 미래를 강조할수록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관심은 이 북한군이 파병과 있는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전인데요.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사실 그동안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라고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They said he will start a war. I'm not going to start a war. I'm going to stop wars. But this is also a massive victory for democracy and for freedom. 오, 근데 어떻게 전쟁을 끝내죠? 네, 트럼프는 북중러 정상들과 친하다면서 브로맨스를 과시를 많이 해왔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친분을 앞세워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한반도 안보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분담금 부분 당장 올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nd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연간 100억 달러면 지금 합의된 금액의 9배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지난 10월에 이미 끝난 협상을 다시 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도 언급하면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일단 외교안보 국제부 곽정한 차장관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전 세계도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완전히 다른 4년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대통령실에서 공식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방금 전 공식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자신의 SNS에 트럼프 후보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동안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며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한미 관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번 대선 기간에도 한국은 부자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만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미칠 영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참관단 파견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한미일 정상회의는 그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트럼프 후보 대통령 시절을 돌이켜보면 미중 간 갈등이 심했었는데요. 중국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 중국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일단 공식 논평을 자제하면서 미국 대선의 최종 개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론 차분하게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향후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 대선은 미국 내정이고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미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미 대선 개표 상황을 간단한 뉴스로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SNS 웨이보에선 미국 대선이라는 단어가 170억 회 가까이 검색될 정도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중 무역 충돌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정책이 대만 통일을 추진하는 중국 입장에서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자,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총선 참패 이후에 리더십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미국 정권 교체 소식, 일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민지 도쿄 특파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본 방송들도 하루 종일 미 대선 개표 방송을 진행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느 후보가 되든 미일 동맹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日米韓3カ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が厳しさを増す中で、日米韓協力の強化、これはかつてなく重要であり、 일본에선 모시토라,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이란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재선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엔화 약세가 지속돼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일미군 방위비 부담액이 더 늘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내각 시절 당시 자민당 2인자였던 아소다로 전 자민당 부총재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직접 뉴욕까지 갈 정도로 여권에선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트럼프는 신조와 도널드라 부를 정도로 아베 전 총리와 밀월 관계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전 총리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와 어떤 합을 맞출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이시바 총리의 전화 회담은 물론 대면 회담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역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교체기, 우리도 내일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 후반기 리더십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꼽은 내일 키워드는 진솔입니다. 진솔하게 듣고 답하겠다고요. 일방적인 담화 시간을 줄이고 기자 질문을 많이 받을 예정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입장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내일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명태균 씨 관련 입장,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대통령의 답변 수위가 관심인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진솔하게 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지난 5월과 8월 가졌던 회견의 형식과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장시간 담화문을 읽은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곧바로 브리핑룸으로 와서 담화문 발표와 회견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담화문 길이도 45분 정도였던 지난 회견보다 3분의 1가량 줄이는 방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이 많이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담화문 발표 이후 진행되는 질의응답도 질문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분야까지 질의응답을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 없이 기자들 의문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서서 했던 방식과 달리 기자들과 같이 앉아서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참모들과 함께 회견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이 내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가장 관심이죠. 일단 이달 예정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엔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최근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에게 여론의 심각성을 전달했고 외교 일정에 동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김 여사 역시 동행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동행 의지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김 여사 대외 중단 요구를 받고 이미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자 외교 이런 데는 굳이 영부인 동행하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실은 조만간 제2부속실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내고 출범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일부는 독소 조항을 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안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용 여부를 떠나 여권 내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회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에 대한 전향적 의견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의견이 갈라져 합의를 보진 못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도 독소 조항을 없앤다면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대통령실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거나 제한 없는 수사 대상 등의 폭을 좁힌다면 문제될 게 없으니 전향적으로 받자는 겁니다. 친윤들도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쇄신 회담을 예고한 만큼 위기감은 공유한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쇄신이라든지 개혁안을 만들어서 또 시행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내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거침없이 진솔하게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용에 대해서는 탄핵의 물꼬를 터줄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중진 의원들과 내일 대통령 회견 키워드가 변화와 쇄신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내일까지 용산을 압박하기보다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납니다. 이어 2시간 뒤 3선과 4선 중진과 별도 회동을 또 가졌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하루 앞두고 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한 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내일 대통령 담화가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 대표 측은 당의 의견을 공식 건의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내일까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담화 준비하시고 할 시간이니까 저희가 안에서 한 얘기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통령의 시간인 만큼 존중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 대표 측은 우회적인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면 중단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교 무대에도 저는 참석하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중진 조경태 의원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면 여당이 특검법을 더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명태균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강 씨의 음성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요. 강 씨도 오늘 명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강혜경 씨. 나중에 제가 조사 다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 씨 측은 명태균 씨와의 과거 전화통화 음성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돈은 모자르면은 소장한테 얘기해서 100고 임고 받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좀 받아가 난가 돈을 다 돌린다고 다 공지했거든. 알겠습니다. 모레 명 씨의 검찰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명 씨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강 씨 측은 명 씨의 발언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받으려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비용 조달 방식과 미래한국연구소와 명 씨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명 씨 측은 강 씨의 주장을 반박할 강 씨 음성을 갖고 있고 검찰 조사 때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 씨는 오늘 조사에서 금전 거래의 성격 등을 묻는 검사 질문에 적극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의 검찰 조사는 오늘이 8번째입니다. 검찰은 8일 명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오늘 직접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팬카페 당 의원들 모두 나선 분위기인데 판사 압박용 여론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젯밤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이 대표 무죄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셈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 팬카페는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에 나섰습니다. 참여 인원은 5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심 선고 전까지 이 대표 무죄 탄원 릴레이 특집 방송도 이어갑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결 전에는 판사에게 부담을 주고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재판부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통령을 비판하는 추가 장애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경찰이 문다희 씨 음주운전 피해 택시기사에게 추가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조사 이후 두 번째인데요.
다이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라는 분석입니다.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다혜 씨 음주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피해 택시기사에게 추가 조사를 받으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지난달 9일 용산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냥 진단서 제출할 거니까 이제 아프세요. 아프다고 내가 병원 가야 된다고 그 말밖에 한 거 없어요. 택시기사도 추가 조사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피해 기사가 치료받은 병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상해 진단서나 의료진의 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다혜 씨와 형사합의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길래 됐다고 그래갖고 한번 본 거예요. 택시기사 추가 조사는 다혜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직전 단계입니다. 경찰은 진단서가 없더라도 병원 치료가 필요했다면 상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기사에게 정확한 치료 방식과 기간 등을 확인하면 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현재 피해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사가 없고 몸 상태도 괜찮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과의 첫 교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라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어제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상당한 수의 북한군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교전이 언제 벌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소식통도 뉴욕타임스에 교전은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방어선 약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전한 북한군은 러시아 810 해군 보병 여단과 함께 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첫 번째 부대가 이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포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화상 연설을 통해 북한군과의 첫 교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Першими боями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ми солдатами відкривається нова сторінка нестабільності. 교전 장소나 시기, 구체적인 피해 상황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한 언론인은 쿠르스크에서 훈련받는 북한군의 영상이라며 SNS에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북한군이 모여 러시아 교관에게 지뢰 폭발 교육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수원 광교 저수지에서 시민들이 사슴뿔에 찔려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슴 어디서 온 걸까요? 서창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수원시 광교 호수공원 산책로에 큰 뿔이 달린 사슴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집으로 걸어가던 최준호 씨가 맞닥뜨린 사슴입니다. 달려올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큰일 났다. 넘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이제 이들이 뭔가 죽는 건가 도망가는 중에도 뭐 정신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사슴뿔에 들이받친 최 씨는 배와 다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다친 부위를 꿰매야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2분쯤에도 최 씨가 다친 곳에서 5km 떨어진 광교 저수지 산책로에서 사슴뿔에 여성이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쪽 허벅지에 출혈이 생긴 60대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사슴에게 공격당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엄마야 소리 지르고 내빼겠지 뭘 그래요. 어떨 줄을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하고 어쨌든 간에 피하려고 애는 쓰겠지. 전문가들은 이 사슴이 사육농장에서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생사슴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화승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평택, 안산이라든지 이런 주변에서 과거부터 소규모로 사슴을 키우는 그런 농가들이 있거든요. 수원시도 사슴 출몰 지역에 기피제를 뿌리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서 뒷차에 수신호를 하고 있던 여성, 만취 차량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SUV 차량은 뒷부분이 아예 사라지고 바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수습했어요. 형체도 없고 트렁크도 없고 뒤에 뼈대도 없고 그냥 뒤에 시트 등받이까지 다 밀려버렸으니까. 승용차가 2차로에 서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새벽 0시쯤입니다. SUV 뒤에 서 있던 3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앞서 차량이 고장나자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후 차량 트렁크를 열고 뒷차들에게 수신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마 차량 이상을 느껴서 트렁크 여시고 후방 조치하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뭐 수신호 같은 걸 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가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밤 시간 시야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부산 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30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만듭니다. 홍대 입구 같은 번화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지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은 김민환 기자가 전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경찰에 적발된 남성은 심지어 면허도 없습니다. 없어도 사용 가능하고 뭐 빨리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한나절 적발 건수만 10건이 넘습니다. 번화가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하철역 입구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점령해 시민들이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발밑에 못 보고 넘어질 뻔한 적도 있기도 합니다. 네, 인도로 많이 다니셔가지고 가끔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긴 했어요. 다치면은 생사 오가면서 온다라고.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고 위험도 높아지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을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해 올해 중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유동인구와 킥보드 통행량이 많은 홍대 레드로드와 성수동 카페거리, 이태원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대 레드로드를 다녀보니 횡단보도 바로 앞에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주차해 놓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5곳 정도를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번화가와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의 수요를 파악한 뒤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은 다운받아서 보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딥페이크. 어떤 게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겁니다. 최근 피해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예방부터 처벌까지 모두 4개 분야로 나눠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법안에 반영되어 있다. 상당히 앞으로 효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고 제작 유포하는 경우는 최대 7년까지 형량을 늘렸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딥페이크물로 협박이나 강요를 하면 성인 대상 범죄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재생하는 순간 범죄는 재생산됩니다. 수사도 강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허용했던 위장 수사를 성인까지 확대하고 중대 디지털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와 상담 지원도 강화합니다. 사업자는 성범죄물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내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전국 피해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자, 방금 전 미국 현지 언론이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276명 과반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공식 보도했습니다. 아까 연결이 끊겼었던 트럼프 타워가 있는 미국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아라 특파원, 당선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뉴욕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주변은요, 축제 분위기에 가깝습니다. 이곳 트럼프 타워 앞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서로 축하하고 또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CNN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인단 수 과반인 270을 넘어 276명을 확보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당초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면서 당선 윤곽은 며칠 걸릴 걸로 예상됐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개표가 빨리 진행됐고 무엇보다 7개 경합주에서 사실상 싹쓸이를 하는 결과가 나와 승부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벌써부터 세계 각국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당선을 축하하고 함께 일하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수장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귀환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축하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3대 땡땡땡 뭘까요? 네, 바로 금기어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요, 대통령 담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당에서는요, 내일 절대 나와선 안 돼. 3대 금기어 요구가 나왔습니다. 금기어 3개를 뽑아봤거든요. 불법은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인위적 인사쇄신은 없다. 전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심에 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거군요. 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3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외에 전쟁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히라고요.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화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입니다. 홍 기자가 여러 취재를 했는데 내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게 필요하대요? 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평가 이후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순위였고 불통 문제가 뒤를 이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누구예요? 법륜스님이네요. 돌직구를 날렸어요? 네, 이 대표 요즘 김종인, 윤여준 등 보수 쪽 인사들을 만나면서 외연 확장 중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불교계 원로인 법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의 돌직구, 민주당을 향했습니다. 자기가 이혼해준 건 남편한테 복 지은 일이야. 그지? 너는 아빠 하나밖에 없으니까 간섭도 절반으로 줄잖아. 요즘 세상도 수상하고 말씀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민주당 쪽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서 거의 침묵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네. 계속 침묵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과거 정부 때 하다가 안 돼서 섭섭해서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살짝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그런데 스님의 돌직구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맞습니다. 정부의 책임만을 계속 돌리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륜스님도 뭐 정치와께 관련이 있죠. 네, 과거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활약하기도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였을 때 부인 김혜경 씨가 예방하기도 했었죠. 이 대표 요즘 계속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만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입동을 하루 앞두고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추워지면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장하연 기자가 기온과 혈압의 관계를 알려드립니다.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혈압은 13mm 수은 정도 상승한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정말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오를지 알아봤습니다. 제 평상시 혈압은 131에 88입니다. 쌀쌀한 날씨 30분간 밖에 있었더니 152에 94로 높아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다면 변동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거나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시기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혈관은 말랑한 고무 튜브와 같아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오릅니다.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커져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심혈관 질환 환자 수를 보니 기온이 급감하는 환절기에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보다 낮 운동이 좋고 부득이할 경우 체온 유지에 신경 쓸 것을 강조합니다. 이른 시간에 나가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목도리랑 뭐 귀곽이랑 확실히 해서 체온을 확실히 유지한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이나 숨가쁨, 두통을 경험한 뒤 10분 이상 쉬었는데도 증상이 이어지면 곧바로 응급실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매서운 찬바람에 겨울이 온 듯한 하루였습니다. 강원 횡성은 영하 4.7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지방 곳곳이 영하까지 내려갔는데요. 빨리 찾아온 영하의 추위에 스키장에서도 첫 제설 작업을 시작하며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오늘보다 2도 이상 내려가서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기온이 낮다 보니 오늘 서울에는 첫 서리가 맺혔는데요. 내일도 맑은 하늘 아래 내륙 대부분에 서리가 맺히겠고 중부를 중심으로는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엔 모레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2도, 춘천 1도, 안동 2도로 무척 춥겠고 대구도 3도, 진주 1도 등 평년보다도 4도 이상 낮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추위가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후보를 선택한 이후 출구조사 결과 1위는 51% 경제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를 향한 물가 심판론이 컸습니다. 지난달 자민당을 심판한 일본 국민의 제일 요구도 고용과 물가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건 세계 공통의 진리죠. 우리 경제도 고물가 고금리 여전히 힘듭니다. 명태균의 입에 김 여사 문제 처리에 더 발목 잡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생 놓치면 심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